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합권으로 잘 버티다가 막판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결국에는 물가인데요. 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했던 유럽 중앙은행마저도 이제는 백기를 들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표겠죠. 이제 오늘 밤쯤 발표될 CPI 지수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 미리 대처 방안 좀 들어봐야겠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글로벌 긴축 우려와 그다음에 CPI 경계감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9% 하락, 나스닥이 2.7% 하락, S&P 500이 2.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모두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 수도 20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모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NXP 세미컨덕터라고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4% 상승했고요. 어떤 특별한 뉴스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아직 없고요. 그런데 일단 수급에 의해서 상승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CB가 7월, 9월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자산 매입도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료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지만 9월에는 인플레이 전망에 따라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50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7월, 9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2만 7천 건을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21만 건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아직까지는 노동시장 견조하지만은 지금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고용시장 호황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WTI 기준으로 121.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하락한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과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의 일부 재봉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NBC 측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들 CFO들 설문조사 결과를 했는데 22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했는데 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 최고 책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는 3만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지금 인플레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 한 40% 정도를 인플레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통화 정책이 한 23% 정도를 꼽고 있고 우크라 사태도 한 14% 정도를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FO들 40%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지금 3% 수준인데 올해 말까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슈들을 몇 가지를 많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오늘 업종으로 봤을 때 S&P 500에서 11개 업종들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조금 더 특징적으로 짚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한두 개 업종은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유틸리티나 요즘 에너지나 어떻게 시장하고 반대로 살아가 났는데 전체 다 하락한 게 좀 이례적이어가지고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확실히 어젠가도 에너지주를 제외하고는 좀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에너지주까지도 좀 무너졌다는 점이 특징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ECB 측의 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부분이 시장에 또 큰 충격을 좀 한 차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ECB가 원래는 약간 굉장히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이렇게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9월 이후에도 이제 약간 빅스텝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시장에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ECB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죠, 금리 인상이. 지금 ECB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지금 물가가 지금 인플레가 지금 8% 정도 돼요. 네. 정확히는 한 8.1%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많이 늦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 인플레가 그 동안에는 미국보다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금리 인상 같이 글로벌 시장 긴축 영향에 따라서 같이 그냥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네요.
그리고 국제유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쪽에서 살짝 꺾인 모습이긴 했는데 이제 뭐 이슈가 있었지만 뭐 단순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숨고르기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일단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은요, 네. 뭐 아직 뭐 급락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뭐 소폭 숨고르기. 하지만은 120달러 넘어가면서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지만은 네. 외부적인 중국 상하이 일부 재봉쇄 영향도 좀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120달러 넘어가면서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꺾인 것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숨고르기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20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다가 뭐 조정받고 이렇게 하다가 더 올라갈 수는 일단은 그렇죠. 거죠, 예,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뭐 5일선이 안 깨지고 있는데 네. 뭐 아직 밑에 21선도 견조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오면은 또 다시 저가 매수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선 또 예상치가 좀 살짝 상회를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뭐 고용시장까지도 약간 또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고용 시장이 위축이 돼야지 인플레도 어느 정도 좀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일단은 뭐 정점은 조금 지난 것으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고용시장 앞으로 좀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고용시장이 좀 이렇게 좀 꺾이면은 인플레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 조금씩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연준이 좀 의도하는 바죠. 고용시장이 지금 너무 타이트한데 네. 그러면은 뭐 결국에 임금 상승, 서비스 물가까지 같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매주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지표들은 이제 우리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CFO 쪽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또 CNBC 측에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볼만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침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보고 뭐 다우도 3만선 깨질 거라고 봤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은 저번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랑 2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서 네. 이미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고 뭐 그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뭐 99% 경기 침체 왔다고 봐야 되는 것을 봐가지고 결국에는 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뭐 이게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문제를 두고 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FO들이 이제 봤을 때 그래도 6개월 동안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또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유가 뭐 네. 역시 조금 꺾일 것이지만은 네. 뭐 아주 뭐 큰 폭으로 예전만큼 저유가는 아니고 당분간은 계속 원자재 파트 전체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유가만이 아니라 네. 뭐 천연가스 뭐 전부 이쪽 다. 원자재 파트 전체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걸 이용한 국내에서의 투자 전략도 괜찮은가요?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솔직한 그쵸. 얘기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빠져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근데 그게 빠지면은 추세적으로 또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그쪽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만 좀 하시는 게 아니면은 펀더멘탈을 보고 나는 그냥 계속 갈 것 같다 아니면 네. 뭐 그렇게 예상하시거든가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또 있어가지고요. 뭐 50bp 인상은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다 거의 사실 알고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발표가 됐을 때 큰 충격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6월하고 7월 네. 여기 50bp 인상은 지금 시장에서 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9월에 50bp 인상은 반영이 안 되는 수치가 아직 있어가지고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CPI가 뭐 개선이 안 된다면은 네. 9월 빅스템 얘기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한 차례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경계감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장 막판 1시간 앞두고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네. 뭐 어떻게 그렇게 큰 폭이 너무 경악스러운 수치만 안 나온다면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CPI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9월에 움직임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6월, 7월 재료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국내 시장 그러면 오늘은 좀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그렇죠. 좀 전망하세요? 일단 포지션은 지금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네. 아니고 지금 중립적인 포지션입니다. 일단은 뭐 관망해보는 게 좀 좋고요. 굳이 뭐 리스크 안 하면서 저가 매수 배팅하는 것보다는 어제 장 막판에 네. 조금 이제 들어 올리기는 올랐죠. 했는데 네, 외국인들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저번에 사놨던 거 1조 가량 사놨던 거를 어제 그냥 거의 다 팔았잖아요. 네, 9천 원 가량 그쵸. 팔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도 일단 중립적인 스탠스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선물 매도는 일단 롤오버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9월까지 또 선물 동시업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외국인 수급이 그러면 뭐 기대해보긴 조금 어렵겠죠. 6월 이미 다 매도 전환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외국인은 일단은 CPI 조금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밤 발표될 CPI 지수가 정말 여러 가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향방도 결정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 통화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미 발표된 것들 외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될지 아니면 0.25% 정도가 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꼭 이 지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으니까 주요 일정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서 오늘 주말 전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